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저는 어느 겨울날 정기고독하던 월간지에 겨울의 심령 특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부록으로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소책자였지만 한 부분이 유독 신경 쓰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유령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의 제목과 함께 내용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에게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녹음 기계는 녹음자가 가진 주파수가 영의 주파수에 연결된다면 영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읽는다면 주파수라니 사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심령 레코드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쿠야 힘의 오프코스 같은 심령 CD가 TV에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유령의 목소리가 녹음된다면 한 번에 유명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그곳에 적힌 방법은 라디오 카세트 등의 녹음 기계를 준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 상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는 거였죠. 영계의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주문이었는데 그 외 몇 개인가의 주의사항도 써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기분으로 하지 말 것, 뭐 등등 말이죠. 무척이나 간단한 방법에 놀란 저는 다행히도 당시 우리 집에는 적당한 라디오 카세트가 있어서 카세트 본체에 오른쪽 대각선 위에 장비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영계의 녹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2층짜리 주택집은 마주보는 2개의 방을 형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실행하는 데 걸리는 게 있다면 형이 자기 방에서 수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에게 잘못 걸리면 분명히 얻어맞을 것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걸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녹음 체크를 해보자 큰 문제 없길래 잘 됐다 싶어 심령 녹음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는 오토 리버스로 60분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시각 18시 30분.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영계의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불을 끄고 1층으로 내려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며 60분이 경과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60분이 지나 설레는 마음으로 2층에 올라 테이프를 재생시켜봤습니다. 영계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저의 대사 다음으로는 노이즈 같은 소리, 마이크의 성능이 나쁜 탓인지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리얼한 소리조차도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분 후 10분 후 30분 후 노이즈 같은 소리만 30분이나 듣고 있다 보니 지겨워져서 오토 리버스로 테이프가 뒷면으로 돌아갔을 때 빨리 감기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라디오 카세트는 작은 레버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밑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빨리 감기가 되고 레버에 손을 놓으면 그 다음이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레버를 누르면 라는 빠른 소리가 들리니 혹시 남겨진 테이프에 무언가가 녹음되어 있다면 라는 소리가 들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벼운 생각으로 레버에 손을 댔습니다. 거의 포기한 기분으로 레버를 누른 채 아무런 변화도 없이 3분의 2 정도 지나 손이 느슨해졌을 때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녹음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즉시 레버에 손을 떼자 하는 잡음과 함께 그곳에는 소리가 확실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지마! 제발 무서워요! 살려줘, 엄마. 무서워. 하지마. 철문을 여는 소리가 처음에 들리고 엄마를 부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는 없었는데 서류를 뭔가로 고소로 넘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허무하게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시 철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노이즈. 당황한 저는 형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했다면 몇 개나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텐데 머리까지 피가 거꾸로 솟고 전신의 모공에서부터 땀이 분출되는 등 격하게 동요하고 있었기에 안 됐던 것입니다.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형의 방의 문을 열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둬! 에? 뭐가? 아무리 추궁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형도 창백해진 얼굴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아니, 그도 그럴 게 이상하지 않아? 뭐야 이거? 너 이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 형은 저보다는 조금은 냉정하게 테이프에 녹음된 소리의 이상한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점. 이건 아무리 형이 아이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해도 불가능했고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잡음이 전혀 없다는 점. 형은 다른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시켜 카세트 녹음 레벨이 얼마나 낮은지 제 앞에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야, 봐봐. FM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잖아. 또한 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근데 이 문 열고 닫는 소리 말이야. 저 문소리랑 닮았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제 방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화장실 문 같은 버튼 타입의 문이라 경첩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자 싶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을 힘껏 닫아보았습니다. 재생해보자 거의 같은 소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형이 맞지? 형이 장난친 거지? 저보다 더 멍해 보이는 형이 입을 열려고 하자 그때 아래층에 계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주변에 민폐잖니. 봐, 이렇게 시끄럽잖아. 너 아까 밑에 있었지? 이런 소리 들렸어? 아니,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더 놀란다고. 맞은편 방이니까 말이야. 그 후로 몇 번을 들어봐도 목소리나 그 밖에 알 수 있을 듯한 소리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너 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너 이런 짓 하다가 정말 저주받는다. 정말? 형의 말에 초등학생인 저는 울기 시작했고 그런 나를 보며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그만 울어. 지워. 어쨌든 지워버려. 저주받을 진 뭔진 몰라도 이런 것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형은 빨리 감기 레버를 몇 번이고 누르거나 되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뭔가를 눈치챈 듯 녹음된 부분을 빨리 감자 살려줘. 어째서인지 우연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르추르 하는 소리의 억양이 살려줘로 들려왔습니다. 형도 저도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도 형과 가끔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살던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가? 그게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갇힌 채 그대로. 어쨌든 그 보잘것없던 소책자를 지금도 조금 원망하고 있습니다.